우리 매주 만나는 시간 일요일 날, 그죠? 우리 첫 번째 타임은 전기 이론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후 타임에는 전기 기기를 공부할 건데, 자, 일반적으로 전기 이론은 회로 이론이라는 부분하고 전자기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게 회로 이론이라는 과목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하던 공기업을 준비를 하던 회로 이론을 준비하던 카메라 수업 시간에 늦게 오든 뭐하든 항상 카메라는 주의해야 돼. 알겠지? 카메라 피해 다녀. 자, 회로 이론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트를 두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직류회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교류회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류회로라고 하면은 직류를 사용하는 직류 이론을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물론 같이 쓸 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뭘 같이 해줄 거냐면 회로망 해석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줄 겁니다. 회로망 해석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회로를 해석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했을 때 오묘 법칙이라는 거 공부했잖아요, 그죠? 근데 오묘 법칙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묘 법칙만으로도 해결하기 힘든 회로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로들을 조금 더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뭐 마디해석법을 쓴다거나 아니면 키에어프 법칙을 쓴다거나 또는 뭐 태분원의 정리, 노튼의 정리, 중첩의 정리, 밀말의 정리 이런 식의 각각에 대한 회로를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사용을 해서 어떤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 즉 회로에 전압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이런 걸 공부하는 게 회로망 해석입니다. 자, 교류 회로에서는 기본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게 기본 교류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셔서 교류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교류에 대한 회로상에서의 뭐 어떤 표현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R, L, C 회로에 대한 직렬 회로, 병렬 회로 이런 걸 공부하는 게 기본 교류 회로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상이 여러 개 분리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단상회로, 삼상회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서 삼상회로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죠. 이 삼상회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얘기하실 게 Y 결선, 델타 결선, 그다음에 뭐 V 결선을 대표적으로 해서 이런 거에 회로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회로의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또 회로의 전압이 얼마큼 걸리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게 비정연파 교류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로의 경우는 사인파에 대한 회로가 됩니다. 즉 주기가 규칙적으로 나오는 파형이 되는데 고조파가 만약에 섞이게 되면 비정연파 교류가 됩니다. 그래서 비정연파가 만들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전압 전류값, 그 다음에 얼마큼 비정연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얼마큼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선전력 값이 만들어지는지, 또 역률이 얼마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뿐만이 아니라 이제 직류 회로에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뭐를 갖다가 얘기를 해볼 거냐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러분들 비중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을 겁니다. 가면 갈수록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과도현상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축소되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도현상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뭐 학원에서 수업을 할 거예요. 수업을 진행을 하지만 비중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로에 대한 내용들은 이 정도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양이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양이 될 겁니다. 그리고 회로 같은 경우 이제 좀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과목별로 공부하는 방법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회로 같은 경우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얼마큼 많이 풀어보느냐가 즉 문제의 유형을 얼마큼 많이 분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로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자기약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 전자학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 뭐 공기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자, 일단 전자기학 같은 경우는 공기업의 경우는 발전사, 진한방 이런 데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문제가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자, 얘가 뭐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한 2020년 이전까지는 많이 나와야 세계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됐는데 일반적으로 2021년 특히 올해 이제 2022년 그러면 전 과정이 되겠죠. 이제 2022년에 대해서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나왔냐면 21년에는 커패시터 인덕턴스의 정전기 정전기 합해서 문제가 5에서 6개 정도가 나왔고요. 이제 이때 5에서 6개라는 내용은 이제 서울시 지방직 그다음에 교육청 일반 지방직 그 경력경체 문제 다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쳐서 평균적으로 5에서 6개 나왔고요. 이번에는 2022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최소 나온 게 6개, 서울시 지방직에서는 8문제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중이 점점 늘어가요. 근데 이게 얘네들만 늘어가느냐?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일반 공무원, 즉 여러분들 말고 대학생 형들 시험 보는 것도 20문제 중에 예전에 많이 나와봤자 3문제, 많이 나와봤자 3문제, 그러니까 적게 나오면 3문제, 많이 나오면 4문제 정도 나왔었는데 요즘 들어 나오는 비중은 한 6문제, 7문제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로 의미를 하는가라고 보냐면 공무원 시험 문제가 이제 단순히 문제풀이만 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이론을 공부하셔야지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자기학 비중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전자기학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정전계와 정자계로 구분이 됩니다. 자, 정전계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하를 다루는 거고요. 정자계의 경우는 여러분 자석 알고 있죠, 그죠? 자석을 다루는 게 정자계입니다. 근데 꼭 자석을 갖다가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처음에는 원래부터 자석의 성질을 갖고 있는 애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원래부터 갖고 있는 애 말고 어떤 경우 못에다가 코일 감아서 철에다가 코일 감아서 전자석이라고 하죠, 그죠? 전자석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전자석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전계, 정자계에서 이 내용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의 개념이 나오냐면 L 성분과 C 성분에 대한 내용을 회로에서도 공부하지만 이 회로에도 공부하는 거는 전자계에서 어느 정도 이론을 갖춰지고 나서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덕턴스, 커피턴스, 즉 코일하고 콘덴서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할 건데 이거 관련된 것까지 포함해서 정전계, 정자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게는 요즘 비중 따져보면 5개, 많게는 6개 정도, 많게는
7개, 8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평균적으로 한 6개 정도는 충분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겠죠. 그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해 줘야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크게 이론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뭘 얘기할 거냐면 회로 이론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전자기학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우리 교재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 순서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1장이 직류회로인가요? 그죠? 2장이 정전계, 3장이 정자계, 4장이 교류회로, 5장이 비정연파, 6장이 7장이 과도현상, 8장이 자,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 교재 내에서는 제가 공무원 시험 문제 나왔던 공기업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은 다 수록은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즘 그러니까 이게 요즘 들어서 나오는 비중이 있고 예전에 나왔던 비중들이 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단자, 4단자망은 1900이래요. 2019년, 2018년 이후로는 고등학교 문제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뭄에 콩나게 한 문제씩 나올 수가 있는데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공부를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도현상 부분 7장이죠. 그죠? 과도현상에 대한 부분은 이게 참 애매한 게 이게 어떤 년에는 나왔다가 그러니까 2020년에는 나왔다가 2020년 안 나왔었고 21년 나왔었고 22년은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비중이 되다 보니까 이걸 공부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나와봤자 많이 나와봤자 한 문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공무원 시험이든 공기업 시험이든 뭐가 문제냐면 많이 맞춰야 돼요. 평균적으로 60점 맞고 통과 이런 식으로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많이 맞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장수를 뒤로 밀어놓은 이유는 뭐가 될까요? 얘는 앞에 부분의 회로망보다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밀어놓은 거고 요건 뒷부분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복습을 하든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느 부분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죠? 자, 우리 항상 지금 뭐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1년 과정을 지금 수강하러 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 언제 시험을 보냐면 공무원 시험이든 공기업 시험이든 거의 9월, 10월. 공기업은 9월에 갈 것이고 공무원은 거의 한 10월 정도에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거의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1년 과정 이렇게 가게 될 건데 1년 과정을 갈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참 너도나도 인터넷 요즘 워낙 SNS도 발전돼 있고 인터넷도 발전돼 있고 하다 보니까 너도나도 참 많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붙었다. 솔직히 나는 어떻게 제대로 붙었다는 얘기는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남들이 이거 공부해야 돼 그러면 하지 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열심히 몇 회 독해. 이렇게 끝내버리거든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합격했을 때 그렇게 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달만 공부하고 시험 붙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전에는 공부 안 했을까? 그거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기가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고, 사실은. 그리고 운 좋아서 붙었다? 운도 당연히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실력입니다, 실력. 실력이 있어야 운이 따라주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하라고. 그래 복권 당첨된다고. 물론 착한 일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자, 항상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뭐냐면 우리 2022년 이번에 공무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기출문제 풀이한 거 봤나요, 혹시? 못 봤나요? 반드시 집에 가셔서 이번에는 공무원 시험 문제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죠. 그죠? 고주목 카페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선생님 인강 올라간 강의한 거.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시고 2022년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2022년 문제 이번에는 출제위원들 상당히 칭찬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출제위원들 딱 난이도를 적절하게 배우면 진짜 잘했고, 그다음에 고등학생 과정에서 반드시 배워야 될 내용들, 근데 고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문제 막 이리 거고 저리 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본 이론을 충실히 공부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들, 대신에 기본 이론이 충실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시험 문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난이도 배분을 적절하게 최고로 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내용을 좀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1년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 항상 공무원 시험 문제든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차년도 이제 2023년 10월 보통 9월, 10월 시험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그 과정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통 11월 달에 시작을 하십니다. 11월 달 쭉 해서 언제까지? 10월까지 이렇게 준비한다는 얘기죠. 그죠? 네. 이렇게 준비하는데 일반적으로 10월 달부터 준비할 때 대략적으로 학원에서는 이론 과정은 한 3개월 정도의 4개월 과정을 끌고 갈 겁니다. 이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과목별로 좀 나눠 볼 거예요. 전개 이론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전기 기기라는 과목이 있는데, 자, 전기 이론에 대한 과목은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이론을 얘는 30% 정도만 숙지하고 가면 됩니다. 30%만 숙지한다는 게 뭐 그렇다고 직류, 교류 있는데 직류만 공부하고 교류를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할 때 이론의 비중, 이론을 알고 가자는 비중이 30%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나머지 100%라고 하면 여기서 어디서 70%를 할 거냐? 문제 유형 분석에 대한 내용을 70%로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이론은 문제를 상당히 많이 풀어봐야 돼요. 어떤 회로의 종류도 천차만별이고 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로를 많이 달아보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해봐야지만 여러 가지 계산식을 많이 다뤄봐야지만 이론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기는 반대가 돼요. 기기에 대한 이론이 70%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정립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를 분석할 때 (30% 정도의 문제 분석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기기는 이론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문제에 나오는 유형이 딱 어떻게 나와요? 계산 문제나 설명 문제로 구분이 될 건데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에서 20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 한 6개에서 8개, 설명 문제 기본적으로 얼마가 될까요? 12개에서 14개 정도? 이렇게 문제가 배분되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배분되기 때문에 이론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면 기기는 굉장히 쉬운 과목이에요. 근데 이론이 바탕이 안 되면 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기를 정말 어려워해요. 과목을 공부할 때. 근데 그거는 그만큼 이론 공부를 충실히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론 과목을 상당히 중요시할 거고 전기 이론 과목, 즉 전자기학이나 회로 이론 공부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론보다는 어떤 거 문제 유형 분석하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할 것이고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숙제 내주는 방법들 어떻게 해오라고 하는지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딱 첫날 강의 와서는 공부 되게 열심히 하겠다 눈 초롱초롱하고 장난 아니에요.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그죠? 신학기 되면 눈 초롱초롱해지고 담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요즘은 안 그런가? 네. 그런데 이게 학기가 좀 지나면 지날수록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하면 그때부터 해이해져 가지고 공부 복습도 안 하고 인강 봤니? 그럼 안 봤다고 하고 정리했니? 그럼 안 했다고 하고 그죠? 항상 모든 공부의 학습량은 누적이 되면 그만큼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날 배웠던 내용들은 그 주에 소화를 다 시키고 그 다음 주에 오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우리 항상 보면은 이제 우리 전기 이론이나 전기 기기가 매주 일요일 날 수업을 하기 때문에 매주 일요일 날 수업을 하는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주 공부한 거 다 복습하고 와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주 배운 건 그 주 다 소화를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해 갑니까?